이거 마저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152번만. 아까 했던 138번은 일단 버려요. 어떻게 이제 대충 이제 버려도 돼요. 자, 152번 볼게요. f'x가 증가함수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거거든. f'x가 증가함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gx라는 애가 증가함수라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 자,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증가함수란 x1보다 x2가 크면 여기서 gx1보다 gx2가 클 때 증가함수라는 건데 이걸 보여봐라 라는 거고. 자, 그러면 x1, x2 둘 다 0보다 작은 이러한 x1, x2에 대해서 gx 즉 그죠? gx에 해당하는 이 x분의 fx 이 친구. 그래서 x1분의 fx1보다 x2분의 fx2가 더 크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짜증나. 응? 지옥에서 돌아왔어요. 지금에서 돌아왔어? 네. 왜 0보다 크다지? 아, x가 0보다 클 때네. 아이씨. 정확히 나왔구나.
이거임을 보여야 돼요. 자, 이때 얘 빼기 얘는 0보다 크겠죠. 이거임을 보여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평균값 정리에서 자, 아까 x분의 fx라는 거를 gx라고 놨는데 g'c를 만족하는 c가 x1과 x2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g'x라는 건 뭐냐? 제 미분하면 x제곱분의 9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g'c라는 거는 c제곱분의 c f'c 마이너스 fc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얘는 이어가면 c분의 f'c 마이너스 c제곱분의 fc 이렇게 하지 말고 c분의 f'c 마이너스 c분의 fc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게 0보다 커지기만 하면 됩니다. 0보다 커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c분의 fc라는 게 뭐냐 이거야. c분의 fc. 자, c분의 fc는 아까 여기에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 c-0분의 fc-0. 자, 근데 f0이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0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0과 c 사이에 있는 어떠한 k라는 애를 가지고 와서 얘가 f'k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 자, 그럼 이게 c분의 f'c 마이너스 f'k가 되겠죠? 근데 k하고 c 중에 누가 더 커? c가 더 크지? 자, f'x가 증가함수라고 왜 줬을까? c가 k보다 크면 f'c가 f'k보다 어떻다? 크다. 0보다 크다. 잘 만들어. 자, 됐다. 오늘 거는요, 해설이 좀 많이 길어서 두 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뽑아서 일단은 파일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일단은 어려울 테고 이 뒤로는 거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일단 문제를 다 때려 놓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적분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는 풀지 말라고 세 문제 체크해서 줄게요.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저 풀이 올려야 되네. 네? 저 풀이 올려야 되네. 어떤 풀이? 유네미 유네미? 어딨어? 저번에 발표 진행이 있는데. 아니 일단 어떤 풀이 얘기하는 거야? 발표. 지금까지 나온 유네미 건 다 했잖아. 네. 그 지난번 그 교재 참고하면은 뭐 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올려. 그냥 막 무작정 풀어도 올리지 말고. 아니 유네미가 생각함수를 얼마나 어렵게 냈지. 자, 오늘 교재의 포인트는요. 일단은 공간 도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라는 느낌? 함수선의 정리랑 이면각 그 다음에 정사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포인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약간 집어넣어서 공간도형 문제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근띠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31페이지에 34번부터가. 그래서 미분의 활용과 관련된 프린트 한 10명 문제 돼. 근데 이게 중간고사 때랑 똑같은 게 특정 문제집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그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그 단원 전체를 뒤에 과제에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과제 보면은 프린트에 있는 문제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서 109번부터는 그 문제집의 전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죠? 해볼만 할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문제를 뭔가 더 붙인 거니까. 숫자 좀 보면 맞는. 그래서 양이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더 붙여놓은 게 177번부터는 제가 항상 주던 뭐라고 해? 추가 과제라고 해서 이렇게 막 두툼하게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번에 뒤에 붙여버린 거야. 기운이한테 근데 109번부터 176번까지 네네네. 그것만 해도 많긴 한데, 거의 다 미분이에요. 요거 다 김근띠 거. 이번에는 약간 김근띠께 뭔가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은. 니네 지금 학교에서 유nem이랑 김근띠가 1.5, 1.5가 아니지 않아? 2일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해밀지 않게 문제가 더 많아서. 아무튼 이번에는 김근띠 거 많이. 그 다음에 생각함수 좀 부족하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앞에서 많이 줬어요. 문제는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항식뿐만 아니라 과제 뒷부분 가면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문제들까지도 넣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 하면 물론 미분도 재미없긴 한데 학교 프린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부터 해보자. 자, 34, 35, 36은 어때요? 그쵸? 이게 뭐 36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단조 증가라는 거 파악하는 순간 쉽게 갈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5번에서는 너네들 나중에 이제 이 문제 풀 때 보다 보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인수분해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에서 접한다라는 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항으로 묶인다는 거. 네. 그것만 생각하면 인수분해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부터 한번 봅시다. 37번. 이게 문제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약간 일반적인 그런 미분 문제라기보다 수능형 문제? 수능형 문제.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37번도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있어. a와 a 플러스 1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이게 x 값이 양수면 f'x는 0보다 커야 되고 음수면 f'x는 0보다 작아야 돼. 그 상태에서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이 2이고 그 다음에 음의 실수일 때는 a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구간을 1로 잡았을 때 거기에서 얘기하는 A의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이 2이고 음의 실수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일단 양의 실수 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양의 실수에서는 이 구간에서 이게 0보다 클 때에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f'x도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잡은 건데 여기가 말 그대로 2라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양의 실수 최소값이 2라는 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하나도 안 헷갈려요. 그런데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걸까 마이너스 2라는 걸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자, 이게 0보다 작을 때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구간에 있는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를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뭔 짓을 해놨냐면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다라는 거는 중간에 f'x가 0이 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초가 a 플러스 1이 이 점 자체를 포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음의 실수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 지점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1번일까 2번일까? 응? 야, 호응을 해봐. 1번일까 2번일까? 윤중아 1번일까 2번일까? 1번. 미안해요, 1번. 1번이 맞지.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구간을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A야. A가 A 플러스 1이고. 오케이? 나는 학생들이 이제 혹시나 이렇게 구간을 잡을까봐.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A에서 A 플러스 1의 구간이 이렇게 잡아서 F'X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A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M의 최대값은 5가 된다.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A가 0보다 클 때에는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이 2라는 거는 일단 F'X도 0보다 커야 돼.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길이가 1인 구간을 쭉 가지고 왔을 때 F'X가 계속 0보다 큰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기잖아. 네. 그래서 A가 2인 게 최소값인 거야. 양의 실수에서. 네. 그런데 음의 실수는 x가 0보다 작은 걸 포함하기 시작하면 x가 0인 건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 등호가 안 들어가서. 네. 왜? 오히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머리가 뽀개지는 거야. 이 범위 안에 x가 0인 게 들어가도 그 기점부터 여기는 0보다 크고 여기는 0보다 작으면 만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절대로 0이 포함되면 안 돼.
그래서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여기가 0이야.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f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이렇게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되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요 a가 여기까지 갈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지. 그러니 그 지점이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a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식 하나 없이 말로만 설명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도 있죠. 자, 38번 해봤어요 혹시? 38번은? 현중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현중이 김근태 프린트 좀 풀어봤어? 거의 안 풀어봤죠? 네. 오늘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긴근뛰기 프린트들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앞에 공간 도형은 너희들이 좀 풀면서 혹시나 질문 있으면 하고 나중에. 응? 그 분모분은 안 들어도 돼요. 어떤 거? 분모분은 안 들어도 돼요. 어디 부분? 그 아, 그래. 너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는 그냥 풀어 하나라도 시간 아껴야지. 아이고 우리 하루 이틀 하나 얼른 해서 따라잡아야지.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 x는 k에서 극값을 갖는다. 삼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는 0이 되는 것들의 합이 거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근들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a는 9가 되는 거야. 그럼 fx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극대 갖고 하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38번은 이제 간단한 문제고요. 다함수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보면. 그래서 억지로 극대나 극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극대인 게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그러면 소인 게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이런 형태나 혹은 이런 형태를 뒤집어 올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어 올려봐야 극대 여전히 하나고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마찬가지로 극대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3차 함수 일단은 최고시행의 수가 극대가 두 개가 되게 하려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뒤집어 올리면 극대가 두 개가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야 그러기 위해선 원래 함수 fx의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달라야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39번 같은 경우는 f'x는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1, 여기 지점이 3이 될 텐데 f-1과 f3의 값이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39번도 문제 끝나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40번도 재밌더라고. 자, 두 다함수 fx와 gx에 대한 두 직선 x는 f'x와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즉 1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f'x와 g'x가 1차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fx, gx는 다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2차 함수가 될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최고 차이 계수가 플러스인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자, f-1 g2는 모두 0인데 보다시피 f'-1과 g'2 또한 모두 0이야. 너네들이 다항함수에서는 fa와 f'a가 모두 0일 때는 fx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지는가? x 플러스 1의 제곱,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고 a는 0보다 작고 gx는 어떻게 되는가? bx-2의 제곱, b는 0보다 크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개형이 나와요. fx와 gx에 대한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상태. 자, 그래서 기억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를 hx라고 놨을 때 h'x는 f'x 더하기 g'x인데 왼쪽 그림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와 g'x는 둘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작아요. 따라서 거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은 fx, gx의 곱을 마찬가지로 kx라고 놓으면 미분했을 때 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해주지만 fx, gx 다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예미분하고 한 번은 예미분한다 해서 빼내고 나면 ab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2 and 한 번은 x 플러스 1 한 번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보다시피 k'(x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 2 이외에도 2분의 1이라는 총 3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니은에서 나오는 이 함수는 그냥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극소이다. 이것도 참. 그 다음에 디귿 fx gx 나누기 루트 gx 자 gx는 bx-2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2가 아닐 때 b는 0보다 크니까 루트 b x-2의 절대값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고 거기서 fx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2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건 x-x 나누고 나면 루트 b분의 a x 플러스 1의 제곱에 x-2의 절대값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전체에 그냥 절대값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와 같이. 그럼 이거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겨보냐면 얘가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어떠한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원래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맞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오히려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hx가 요 딱으로 생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때가 맞잖아. 그래서 디귿도 참인 거야. 됐죠? 그래서 비록 다항수지만 그래프를 자꾸 많이 그려보고 해야 내가 그려본 그래프들 중에 이런 조건 만족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됐죠? 41번. 이 문제도 아름답더라고요. 응? 41번? 네. 41번 해볼게요. 자, 41번 내가 일부러 그래서 그 밑에 공간을 좀 넓게 잡았거든요. 한번 조금만 해볼래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5시에 설명했는데 다른 문제 중간에 불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은 아마 이따가 6시면 이제 끝나잖아. 그때 할 텐데 다른 거 이번에 급여에서 우리 선생님 들어오는 그 세종? 네. 저기 최성원 쌤? 네. 원래 옛날에 아우라에서 수업하시다가 구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아무나 아우라는 아니죠. 너 아직도 여기 아우라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나의 쪽 수업 저 반천도 나쁜 아니 여기 명단에 SMP 진짜로? 국어 선생님 아니야? 네. 아니 강의실이 그러니까 그 두각도 하고 여기 하는 거고 둘 다는 거 아니면 여기 아예 보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확실하게는 이제 모르는 부분인데 여기 그래서 5층 가면 강의실이 한 50명,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층에 강의실 2개만 만들어놨어. 5층에 5층까지 있어요 여기가. 엘베가 없어서 그렇지. 심한데. 그래서 조금 그거는 아쉽죠. 최근에 아우라가 신고를 못 받는 소문이 있고 밤에 영업한다고 신고를 못 받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수가 프라이빗 노트 건물로 옮겨와가지고 막 수업하던데 어제 와 밖에 못 나가 12시까지. 그 내부 발자에 의뢰를 다 했다는 얘기. 소문이 여기서 신고했다. 여기서? 네. 여기는 절대 아니고 나는 이제 들은 얘기는 그날 세종 1학년 니네 학년 수업이 있는 거 알지? 일요일날 밤에 네. 10시에. 네. 근데 그때 저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 터졌잖아. 네. 그 주였어. 이태원 사건 터진 그 주에 우리 그때 혹시 기억나? 막 토요일날 막 약간 우울했던 거. 희성이 막 그때 자기 친구 인스타 막 일요일에요? 일요일날 네. 저녁에. 그때 이제는 그게 소문이 되게 빨리 퍼지면서 세종 1학년 수업을 다 휴강했대 많이들. 네. 그게 이제 이미 토요일 밤에 많이 알려진 거야. 일요일 오전에는 다 이미 퍼진 거지. 우리는 좀 늦게 한 거야. 근데 윤영 선생님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3명인가밖에 안 왔대. 근데 그 수강생 중 학부모 하나가 그렇게 그냥 미리 얘기했다는데 내가 이제 들은 건 학원에
아니 이런 어떻게 이렇게 수업할 수 있냐? 뭐. 나 이거 신고하겠다. 아, 그러고 진짜 신고해가지고 걸린 거야. 걸렸대요. 야간. 어. 그래서 왜냐면 저번에 겨울에 한번 우리 걸렸잖아. 기억나? 언제요? 우리 겨울에 수업하고 있는데 초창기 아니에요? 저처럼 없어요. 니네 우리 그래? 니네 저 했을걸요? 우리 겨울에 걸렸거든요. 신입생 때. 현중이 기억 안 나? 저 그때 분명 그때- 그랬나? 그래서 애들 별거 없어. 걸려가지고 아니야 그때도 한 10명 정도 됐는데 신성민 있었지 한 10명 정도 됐는데 걸렸지. 그때 걸렸는데 이번에 또 걸리는 바람에 한마디로 2주 동안인가 수업을 못 할 거야. 거기서? 영업 정지. 근데 계속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5층 사용하는 거일걸? 근데 밤에만 5층으로 넣는데요? 그럼 평소에 쓰는데요? 아니면은 그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2주 동안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아마 12월 말로 지정해가지고 그때 쉴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번 또 걸리면 완전히 큰일 나니까 조심하는 거야. 근데 그게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풀타임 이런 거 없어요? 너 겨울에 걸렸으니 겨울에 걸린 거 그게 계속 쭉 누적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면 뭐 1년 뭐 이렇게 그게 유효기간이 꽤 길어. 그래서 몇 년 안에 2번 걸리면은 몇 년이 그게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무튼 2번 걸리면 내가 1번 걸리면 뭐고 2번 걸리면 뭔데 내가 그런 거는 나도 내가 있으면서 걸려본 적 예전에 미탐 있을 때 보면 종종 걸리는데 미탐은 그런 거 영향을 진짜 안 받거든. 건물 여러 개 왜 안 받아요? 건물이 여러 개니까 여기 일단 잠깐 쉬면 저쪽 가서 수업하고 여기 걸렸다 저쪽에서 잠깐 수업해 이런 거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와요? 교육청 직원이 막 그냥 갑자기 침투하는 거예요? 경찰이랑 보통 같이 와.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걸렸을 때 그냥 돌다가 걸렸어. 몇 시에? 10시 반쯤. 순찰 돌다가 걸렸어. 그냥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아. 근데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신고를 하잖아. 그럼 경찰을 보통 동행해. 왜냐하면 문을 강제로 열 수도 있거든. 그거지. 이번에 걸린 게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직접 해가지고. 저희 크리스마스 때 수업 안 하죠? 크리스마스 그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얘기가 있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겨울 방학 수업을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기말 끝난 직후잖아. 저희가 기말이 끝났을 때 그때는 12월씩 일이 시험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는 해도 안 오자니까요. 근데 이게 학원들이 거의 대부분 개강을 해버려. 네. 어떤 게 있냐면은 그때 개강을 안 했는데 A 학원이 했는데 B 학원이 안 해. 그럼 엄마들이 A 학원을 먼저 보내버려. 그런 게 약간의 영향이 있어서 학원들이 서로 다 개강을 해버리더라고. 나도 그래서 솔직히 개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냥 해놓고 진도 나오면 돼요. 와서 놀아? 아니 그냥 해놓고 그냥이라 딱 써놓고 수업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K1은 2학년 수업 못한다던데 2학년? 네. 수업을 못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K1이 뭐라고 하지? 어려운 수학이라고 했나? 그런 쪽을 잘 안 해가지고 2학년 때는 K1 많이 빠지고 딴 데로 갔어요. 지금 2학년 수업하는데 이제 그냥 딱 뭐 하냐면 학교 프린트만 열심히 풀려. 좀 빡세. 학교 프린터 풀어요. 논술 문제가 많이 들어가. 2학년인데요? 요새 또 2학기 들어서 부쩍 선생님들이 논술 문제를 학교 프린트로 많이 써. 그 이후에는 다 수능 약간 킬러 문화? 무조건 킬러 문화.
진짜 어지러워지래. 그냥 딱 그거 하면은 마찬가지로 걔는 4시간 수업하거든. 시험도 안 봐. 시험 볼 시간이 없어. 애들도 딱 원하는 게 그거야. 시험 볼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보자. 수업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수업시간에 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쭉 설명해. 나는. 그냥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거든. 제일 쉬운 방법은 발표 수업 시키는 거예요. 그거. 풀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학년 가면은 뭘 하냐면 니네도 똑같은 컬인데 이번 겨울에 확통이랑 미적이거든요. 그게 2학기 때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쪼갤지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쪼갰냐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컬이 안에서도 분배 방식이 다르니까 꼭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 못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확률을 1학기 때 해. 그리고 2학년 때 통계를 해. 저희는 경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순열과 조합 수준이 아니야. 2항 정리까지 다. 그 중복 조합, 그 다음에 2항 정리, 원순열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따로 또 있어. 심화수학 원투가 아니라. 그래서 미적분 3단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미분과 적분을 따로 나눴어. 수요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 선생님이 들어. 수열의 극한? 그건 1학기 때 수열. 작년에 유네미가 했거든. 그래서 악명이 자자했어. 작년에 유네미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지금 2학년 1학기 때 유네미가 하면서 시험이 좀 빡셌죠. 유네미가 따라올까요? 따라올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작년에 했겠다. 수업도 얼마나 편해? 작년에 한 거 그대로 하면 돼. 근데 그 수업하는 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는데 다만 교육과정 외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화수학 원투만 놓고 보면 벗어나지 않고 있어. 심화수학 원투 책 봤어? 안 봤잖아. 그 범위 안에서 해. 범위. 고등 교과는 좀 벗어나죠. 근데 벗어나는 게 조금 벗어나. 난이도가 많이 생각해. 근데 3학년 되면은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3학년은 원래 AP 과목. 3학년은 그래서 AP 과목 이제는 캘큘러스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나 영재고는 이미 AP 과목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봐라라는 거야.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근데 얘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신 성적은 반영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래서 이제 캘큘러스는 조금 그냥 약간 하는 동 마는 동 하기도 해. 그럼 AP는 시험을 안 봐요? 봐요. 중간 기말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고급 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거는 실제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신이 2학년 때까지가 거의 메인이고 3학년부터는 이제 이건 대학에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제 또 보죠. 그래서 뭐 하나 등한시하기는 힘든? 그래서 고급 수학이라는 걸 배워. 근데 고급 수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옛날 교과 과정으로 따지자면 이따가 빠진 것들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돼. 뭐 행렬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솔직히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보통 학원을 다닌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2학년 만약에 3학년까지 가게 돼서 2학년 겨울에 전략을 짤 때에는 내신 대비를 많이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술 준비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고 이런 계획을 조금 스마트하게 짜야 돼. 쓰는 살짝. 그래서 선배들이랑 그런 얘기도 조금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과고 내신 전문학원도 전문학원이지만 그냥 일반 수능학원과 논술학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봐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약간 팀 단위로 또 움직여. 팀 단위로 움직여서 논술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해. 그런데 수능 준비는 영과고 내신학원에서는 절대로 안 한단 말이야. 할 필요도 없고 건들 필요도 없고 엄마들도 봤을 때 그냥 일반고 수능 강사 수업을 듣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일 좋은 건 2학년 때 딱 조울조울이나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긴 해요 2학년.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학년까지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는 카이스트 조기 입학이 실패해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개짜증나는. 나의 좋은 내신 성적으로 탈락을 왜 했을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3학년 또 남아보면 3학년 나름대로의 로망이 좀 있어요. 고3이라는 느낌? 그래서 수학은 보면 2학년 1학기 때까지 엄청 치열하고 2학년 때부터는 진짜 내용적으로도 보면 입시랑 엄청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그 과목을 배워야 되니까 한다 이거라면 지금 당장 2학년 2학기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술 문제 많이 하고 수능 그런 설문문항들 많이 다뤄주고. 근데 그게 진짜 바람직하긴 하거든요. 학교에서 생각을 해봐라. 미적분을 3학기째 해. 근데 뭔 이론 설명을 하겠어.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시해주는 선생님들이 참 성실합니다. 좋게 보면.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1학년 2학기 때 이때부터 막 수능형 문제를 막 때려박는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그닥 좋진 않다라고 봐요. 2학년 1학기까지는 조금 뭔가 내용적으로 아이들이 다져질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래서 나는 김근띠가 솔직히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아요. 김근띠. 네, 그래서 어제도 수업하면서 김근띠를 딱 뭐라고 해? 전형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거고 수업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야 김근띠 애들도 얘기해 주는 게 막 설명도 못 하는데 영상 강의 올렸다며. 네. 너무 설명 장황하게 있어요. 영상 강의가 그 세계예요. 막 범위를 막 나눠가지고 막 범위 엄청 나눠요. 나는 엄청 좋아해 범위 나누는 거. 근데 이게 범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 실제로 그런 문제들은 해설 보면 한 2페이지 돼. 뭐 그 안에 그래프만 한 4-5개 그려져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설명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쉽게. 그걸 수업 때 안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하니까.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하면 나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하면 그거 한 문제 풀면 수업이 끝날걸? 정보도 좀 좋아하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쉴게요. 네. 자, 41번이죠. 41번 해야죠.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 네.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라는 생각이 확 드는 문제. 네. 자, 함수 4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이 an이라는 건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냐면 n이라는 거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놓고 여기가 n이야. 그러면 여기나 여기가 an인 거야. 어떻게 이해될까? n이라는 걸 이렇게 여기로 잡았다? 그러면 그거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 중에 하나가 an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조건을 뭐라고 줬냐면 a가 0 이하로 줬거든. 왜 0 이하로 줬을까? fx를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fx를 그려보면 x제곱 x-4의 제곱 이러한 그래프가 이렇게 수식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자연스럽게 도함수 따져보지도 않고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점 같은 경우는 2,16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내가 AN 같은 경우 이거나 이거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선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느 하나의 n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AN은 여기밖에 안 돼. 왜? 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ln이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l of n이야. 자, 그리고 가조건을 보면 AN과 N 사이에서는 GNX라는 게 FX를 그냥 따라가.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야. 이게 GNX라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그런데 그 밑에 조건, 나 조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기가 되는 주기함수다라는 거야.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함수다라는 얘기. 만약에 n을 여기로 잡았다. 그럼 보면 이러한 지점들에서 미분 가능이야 아니야? 이런 n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만 판단하세요. 이런 경우는 미분 불가능이죠? 자, 기억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n? 내가 일부러 미분 가능이 안 되는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뭐 여기 적당히 n을 5로 잡으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n을 4보다 큰 걸로 잡으면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일단 2와 4 사이에 있는 n을 잡아줘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 친구를 잡아보는 거죠. 왜? 0과 4에서는 도함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시킨다? 다 미분 가능해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은 최대값이 16이 되게 하는 n은 이 점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이 점을 범위 안에서 포함한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1 안 돼. 포함 안 해. 그 다음에 2 오케이 포함해. 3 포함해. 4 포함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는지 이해돼요? 자, 다시 n이 1인 경우에는
요만큼을 반복하니까 이 점을 포함 안 하죠. 네. 그래서 최대값이 16이 될 수 없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그럼 2일 때는 자 여기가 2,16이면 여기 요만큼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야. 16. 그래서 최대값 16이 돼. 그런데 3일 때는 그러니까 오케이. 3일 때는 자 3일 때는 얼만큼을 반복하는지 자꾸 해봐야 돼. 3일 때 잘 봐. 요만큼을 반복하는 거야. 요만큼. 네. 그래서 16을 포함해. 그래서 3도 오케이. 그 다음 4일 때에도 당연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16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갖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거야. 그럼 F5를 한번 보여보자. F5. 여기다 5 집어넣어봐. 25죠? 네. F5가 되는 순간, 즉 n이 5가 되는 순간 최대값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최대값이 16이 되도록 하는 n이라는 건 자연수기 때문에 2, 3, 4 그 이후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는 L 오브 n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L 오브 n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L 오브 n이라는 게. 자, L 오브 n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얘를 아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시켰잖아요. L 오브 n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L 오브 n의 위치가. 이해되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주기함수에서 L 오브 n의 위치는 여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L 오브 n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이 함수는 이 지점을 포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 오브 n에서 최소값 0을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기억 지금이 되겠죠. 그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예요. 내가 지금 칠판에 보시면 뭐 수식을 막 쓴 게 아니잖아요. 이해. 좀 쉬었다 합시다. 근데 나중에 진짜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데. GNX는 AN부터 N까지를 반복하는 거잖아. 네. 그럼 AN과 N 사이에 0은 항상 포함되죠. 그렇죠. 그런데 0보다 더 작은 최소값은 없죠. 네. 그런데 GN 0은 0이야? 네. 그럼 GN LN은 뭐겠어요? 0이죠. 아. 왜냐면 주기함수니까. 그렇지? 네. 라라라라라라